오늘은 2020년 2월 B ITQ 엑셀 제2작업, 3작업, 4작업 만들어 볼게요.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키보드에 보시면 복사는 컨트롤을 누른 채로 C 하면 복사, 컨트롤 C 붙여넣기는 컨트롤을 누른 채로 V,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B4부터 H12를 복사하여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고 제2작업의 B2에 붙여넣기 하시오. 2작업의 B2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좁으니까 늘려달라고 하고 있죠? 이럴 땐 그냥 이렇게 전체 열을 잡고 따닥 해주시면 알아서 가장 큰 셀에 맞게 늘어나요. 이제 목표값 찾기 해볼게요.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여 B11부터 G11셀을 홈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고 이 내용을 입력하래요. 이렇게 입력한 후 H11셀 여기에 매출 금액의 전체 평균을 구하시오. 매출 금액의 평균을 여기 구할 거예요. 에버리지 함수 이용해서 는 AV 이렇게 입력하면 에버리지 여기 있고 인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써 있죠? 더블 클릭하고 평균을 구하고 싶은 숫자들을 넣어주면 돼요. 매출 금액의 평균이니까 매출 금액 내용만 이렇게 숫자들만 이렇게 잡고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하면 이 영역의 평균을 이렇게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테두리 하라고 했어요. 내가 만든 두 셀 잡고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해주시면 테두리가 들어갔고 가운데 맞춤 할 건데 문자만 가운데 맞춤 하면 돼요. 근데 이미 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매출 금액의 전체 평균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500만, 90, 590만, 590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값이 지금 585만 몇인데 590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수국의 매출 금액이 얼마가 돼야 하는가? 수국의 매출 금액. 이 값이 조금 바뀌면 이 값이 바뀌겠죠. 왜냐하면 이 값은 얘네들의 평균인데 이 값이 조금만 바뀌면 얘가 이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목표값 찾기를 해볼게요. 바꾸고 싶은 셀을 찍고 데이터 탭에 가면 가상 분석에 있어요. 목표값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값이죠. 가상적인 값이에요. 여기 가면 목표값 찾기 여기 있고 수식 셀은 함수가 들어있는 수식이 들어있는 H11이고 찾는 값은 이 값이 되고 싶어요. 5900000 값을 바꿀 셀은 수국의 매출 금액을 바꿀 거예요. 수국의 매출 금액 여길 찍고 여기 이 값을 바꿀 거예요. 수식 셀 이 값이 이게 되고 싶은데 누굴 바꿀 거냐? 얘를 바꿀 거다. 이렇게 하면 지금 수국이 570만 원인데 확인을 누르면 수국이 조금 바뀌면서 총 평균 값이 내가 원하는 값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고급 필터 해볼게요. 구분이 분재이거나 주문 수량이 100 이상인 자료의 조건이 여기 두 가지가 나왔네요. 구분이랑 주문 수량이 필요해요. 구분 찍고 또 잡을 거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주문 수량 찍고 얘를 조건 위치 B14에 붙여넣기 할 거예요. 복사할 때는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고 B14 찍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조건 만들어 줄게요. 구분이 분재
구분이 분재. 이거나 이거거나 저거거나 둘 중에 하나면 돼요. 그럴 땐 다른 줄에 써주는 거예요. 주문 수량이 100 이상, 이상은 크거나 같냐 100. 이렇게 하시면 조건이 지금 두 개가 있죠. 구분이 분재이거나 주문 수량이 100 이상. 이렇게 하면 구분이 분재이고 주문 수량은 상관없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 이거거나 두 번째 조건은 여기 있죠. 구분은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주문 수량만 100이 넘으면 돼요. 그렇게 이거거나 저거거나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고급 필터 결과셀에는 상품 코드, 상품명, 판매가, 매출 금액 데이터만 나올 거예요.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나올 거예요. 상품 코드 찍고 상품명, 판매가, 매출 금액까지 복사 컨트롤 C 해서 복사 위치 B18, B18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필요한 것만. 이제 고급 필터 할게요. 원본 데이터 이만큼 내가 만든 건 잡지 않아요. 원본 데이터를 잡고 데이터의 고급, 이게 고급 필터예요. 목록 범위는 내가 방금 잡은 영역 여기고 조건 범위는 내가 만든 조건. 복사 위치는 비활성화돼 있죠? 현재 위치에 필터를 하면 여기에 필요한 값들만 나와요. 우리는 원하는 위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주면 복사 위치가 활성화가 되고 여기 찍고 복사 위치에 필드만 잡아주면 이 아래 알아서 나올 거예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값이 나왔고 좁아서 늘려달라고 하네요. 따닥. 원하는 값이 잘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구분이 분재이고 주문 수량은 상관없어요. 구분이 분재인 것. 이렇게 두 가지랑 구분은 상관없고 주문 수량이 100보다 크면 돼요. 주문 수량이 100보다 큰 것. 이렇게 네 가지네요. 진백, 생일, 소사, 안개. 진백, 생일, 소사, 안개. 원하는 값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고급 필터 제2작업은 끝이 났네요. 이렇게.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 1작업의 B4부터 H12를 복사하여 1작업의 B4부터 H12까지 복사 컨트롤 C 해서 3작업의 B2에 붙여넣기 3작업의 B2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좁으니까 열 전체 잡고 따닥 하면 적당히 늘어나죠. 이제 부분합을 할 건데 부분합은 정렬을 제일 먼저 해줘요. 어떤 걸로 정렬됐나 보려면 이렇게 글씨가 많고 굵은 글씨가 있으면 구분으로 정렬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재, 꽃바구니, 꽃다발, 비읍부터 기역까지 거꾸로 정렬이 된 걸 볼 수 있죠. 구분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어요. 구분으로 내림차순 정렬했더니 분재, 꽃바구니, 꽃다발.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헷갈릴 때에는 여기 구분이 정렬되어 있는 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구분을 찍고 이것도 한번 눌러보고 이것도 한번 눌러봐서 책이랑 똑같은 거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는 분재, 꽃바구니 이렇게 나왔으니까 분재, 꽃바구니 이렇게 나오면 정렬은 잘 된 거예요. 이제 정렬을 했으니까 부분합 해볼게요. 부분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상품명의 개수, 구분을 기준으로 분재의 상품명의 개수, 분재의 개수가 2개, 꽃바구니의 개수가 3개, 꽃다발의 개수가 3개. 이렇게 구분을 기준으로 상품명의 개수가 이렇게 표시된 게 첫 번째 부분합. 매출 금액의 평균, 구분을 기준으로 매출 금액의 평균, 이게 두 번째 부분합이에요. 분재의 매출 금액의 평균, 꽃바구니의 매출 금액의 평균, 꽃다발의 매출 금액의 평균. 첫 번째 부분합부터 해볼게요.
원본 데이터 전체 잡고 데이터 탭의 끝에 가면 부분합 있어요. 그룹할 항목은 우리가 방금 정렬하면서 이렇게 그룹화 돼 있죠. 구분으로 그룹화한 거예요. 그룹할 항목은 구분. 상품명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개수를 구할 건데 증감률 아니고 상품명. 이렇게 움직여서 다른 체크된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구분을 기준으로 상품명의 개수를 구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확인 누르면 구분을 기준으로 상품명의 개수가 이렇게 잘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부분합도 할게요. 부분합 눌러주시고 이번엔 그룹할 항목 마찬가지로 구분이죠. 구분을 기준으로 매출 금액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평균을 구할 건데 이거 아니고 매출 금액. 구분을 기준으로 매출 금액의 평균을 구할 거다. 그런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되어 있으면 첫 번째 부분합이 없어지고 새로운 부분합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 해제. 확인 누르시면 첫 번째 부분합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두 번째 부분합 구분을 기준으로 매출 금액의 평균을 구한 게 여기 이렇게 잘 나오죠. 부분합은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338, 2338 그리고 여기 평균값까지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으면 1작업에 오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부분 값이 책과 똑같으면 오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1번은 끝이 났고 윤곽을 지우시오. 이 옆에 아무것도 없죠. 윤곽 지우기 해볼게요. 이게 윤곽이에요. 이렇게 부분합 전체 잡고 데이터에 부분합 옆에 가면 그룹 해제 있어요. 그룹 해제 누르고 윤곽 지우기 하면 윤곽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2번까지 끝났고 이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하시오. 출력 형태와 완전히 똑같은지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글씨가 좁아서 이렇게 벗어났죠. 여기 보시면 옆에 선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선이 없어요. 늘려줄게요. 여기서 따닥 해주시면 되고 여기 조건부 서식도 잘 들어갔고 정렬도 다 잘 돼 있고 이렇게 하면 부분합은 잘 된 거예요. 제4작업 그래프를 보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수국 생일 축하가 필요하니까 수국 생일 축하 상품명이 필요하네요. 제목부터 안개까지 잡아주시고 범례를 보면 주문 수량 판매가가 필요하네요. 주문 수량 판매가 또 잡을 거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주문 수량 판매가 잡고 묶은 세로막 대형 차트를 만들 거예요. 삽입할 거예요. 세로막 대형 차트를. 근데 얘가 묶은 세로막 대형이에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차트가 생기고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할 것. 우리 방금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3번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제4작업이에요. 지금 1작업 위에 차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만들 게 아니라 시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여기 제4작업이라는 이름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이동시킬 건데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을 누르면 차트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새 시트를 만들 거고 이름은 제4작업. 하면 4작업 시트가 만들어지고 순서를 맞춰줘야 되니까 얘를 끌고 3작업 뒤로 가면 1, 2, 3, 4 잘 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남겨줄 거예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서 데이터 선택하면 필요한 것만 선택할 수 있어요. 수국이 여기 있는데 여기엔 제거 버튼이 없죠? 제거 버튼은 여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행렬 전환해서 둘을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국 필요하고 진백이 필요 없으니까 제거. 생일 축하 필요하고 소사 필요 없으니까 제거. 프로포즈, 분홍장미, 결혼기념일, 안개까지 다 필요하네요. 다시 원래대로 해줘야 되니까 행렬 전환 눌러줘서 이 모양과 이 모양이 똑같은지 확인해주고 똑같으면 확인 눌러서 데이터를 확정시켜주면 돼요. 이제 3번까지 했고 4번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 스타일 5를 하라고 했어요. 차트의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 눌러주고 또 스타일 5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스타일 5 이렇게 해주고 영역에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이 있어요. 여기가 차트 영역, 여기가 그림 영역. 차트 영역 먼저 할게요. 차트 영역 찍고 굴림 11 홈에서 글꼴은 굴림 엔터 크기는 11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엽지 차트 도구에 서식이 있는데 도형을 채울 거예요. 질감으로 분홍 박엽지 이렇게 하면 차트 영역이 설정이 됐고 이제 그림 영역에 채우기 흰색 할게요. 그림 영역 찍고 도형을 채울 거예요. 흰색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목 서식 차트 제목을 굴림 굵게 20 할 거예요. 제목 찍고 홈에서 굴림 굵게 20 엔터 그리고 채우기 흰색 테두리 안 써있지만 채우기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인 거 볼 수 있죠? 찍고 서식에서 도형을 채울 거예요. 흰색으로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하면 흰색에 검정색 테두리까지 된 걸 볼 수 있고 제목 입력해 줄게요. 블럭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목까지 됐고 이렇게 이제 서식할게요. 판매가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기능 꺾은 선으로 변경 후 여기 보시면 주문 수량은 막대가 맞는데 판매가는 꺾은 선으로 바뀌었죠? 판매가 얘가 꺾은 선이어야 돼요. 한 번 더 찍으면 판매가만 잡히고 여기서 오른 버튼 차트 종류를 바꿀 거예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확인 누르면 이렇게 꺾은 선이 됐고 보조축을 지정할 거예요. 지금 이 보조축을 여기에 만들 거예요. 꺾은 선을 더블 클릭하고 보조축 선택하면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차트가 잘 만들어졌어요. 레이블, 이런 걸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프로포즈 판매가의 계열값을 표시하고 프로포즈 판매가는 꺾은 선이죠. 프로포즈 판매가 여기에 레이블 표시할 거예요. 위쪽에 프로포즈 판매가 한 번만 찍으면 꺾은 선이 다 잡히고 한 번 더 찍으면 얘만 잡히죠. 레이아웃 탭에서 데이터 레이블 넣을 수 있어요. 위치는 위쪽 하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레이블까지 했고 눈금선, 파선 여기를 파선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찍으면 눈금선이 잡히고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를 파선으로 하면 점점점 잘 됐죠? 이제 축 할게요. 여기랑 여기가 완전 똑같은지 봐줄 거예요. 0부터 120까지 200씩 증가 잘 됐고 0부터
최대값이 다르네요. 그리고 3만씩 증가해야 하는데 2만씩 증가했죠? 이거 고쳐볼게요. 클릭하면 숫자들이 잡히고 더블 클릭하면 창에 이렇게 떠요.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가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예요. 우린 이 세 가지만 고치면 돼요.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얘가 알아서 이렇게 잡아준 거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값으로 고정시킬 거예요. 최소, 최대, 주단위만 고정시키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5만, 3만씩 증가. 없어졌네요. 다시 더블클릭 고정시키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5만, 주단위는 3만씩 증가했어요. 이렇게 하고 다른 칸을 이렇게 찍으면 미리 보기가 되죠. 원하는 대로 나왔으면 닫기. 이렇게 하면 15만, 0, 3만씩 축이 똑같이 만들어졌네요. 이제 범례 할게요. 범례가 다 이렇게 한 줄로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판매가가 두 줄 됐죠? 이걸 고칠 거예요. 범례를 클릭해서 다 잡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해 줄게요. 우리가 고치고 싶은 판매가를 선택하고 편집하면 이렇게 계열 이름이 여기가 잡혀서 자동 줄바꿈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한 줄로 해야 되니까 직접 입력해 줄게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한 줄로 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범례까지 했고 이제 도형, 이거 도형 넣어줄게요. 도형을 삽입할 거예요. 도형. 저렇게 생긴 도형은 여기 모서리가 둥근 사각 설명선. 이걸 이 비슷한 위치에 여기에 이렇게 그려주고 이 노란 점을 이렇게 끌고 가면 돼요. 좀 더 옆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해주고 도형 색깔이 지금 흰색이니까 서식에서 도형을 채울 거예요. 흰색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글씨가 지금 흰색으로 써질 거예요. 그냥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흰색으로 써지죠? 그러니까 글씨색 바꿔줄 거예요. 글씨를 바꿀 땐 이렇게 블럭 잡아줘도 되고요. 도형을 이렇게 찍어줘도 돼요. 도형을 찍고 서식에서 글자색 여기, 도형에 대한 건 여기, 글자에 대한 건 여기, 글자색 여기서 검정색으로 바꿔주고 왼쪽 위에 쏠려 있으니까 홈에서 가운데 정렬 2개 해주면 가운데 이렇게 오겠죠? 도형까지 했고 이제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같게 해라. 이렇게 책과 똑같은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축 아까 검사 잘했고 범례도 잘 돼 있고 그래프도 똑같이 잘 돼 있고 얘가 조금 위로 올라가면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길게 이렇게 해주면 잘 됐네요.